자, 오늘 주제는 이제 좀 자유롭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원추절제술을 한 적이 있으신데, 그 원추절제술이 한 번 하시면은, 절제한 면이, 그러니까 이형성증이 이제 절상면에 없고, 떼어낸 조직 안에만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요즘엔 전기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도려내기 때문에, 도려내는 것 자체가 또 고주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절상면이 양성이다. 침범이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애매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형성증이 좀 낮은 저등급이면은 좀 지켜봐도 되고, 고등급이거나 작은 경부 연기암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은 다시 한번 원추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암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또 재발할까봐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아예 자궁을 드러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이상 자궁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자궁이 이제 있어야 된다, 임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원추 절제술을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33번 나와서 조직 검사했는데 이형성증 1단계 6개월 후 다시 검진하라고. 일단 저등급 병변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놔두면은 또 바이러스도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저는 좀 공격적으로 치료해요. 그래서 고주파, 자궁경부 고주파를 이제 해서 저등급 병변을 그냥 아예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33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드림케어 제품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질레에도 넣고, 또 스프레이 타입도 있거든요. 뿌려주면은, 걔가 보통 그런 바이러스들이 생각보다 빨리 안 없어져요. 한 2년 정도 평균 이제 머무르는데, 그거를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난다면은, 혹시 자궁경부에 미란이 있는지, 자궁경부가 헐어 있는지, 자궁경부가 헐어 있으면서 자궁 이형성증 1단계까지 같이 있다면은 그때는 무조건 고주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을 해가지고 그 자궁경부의 상태를 직접 보여드려요. 근데 환자분들이 바로 알아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일단 피가 나오고 하면은 자궁경부 미란의 여부를 자궁경부 확대 촬영술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 치료를 한 후에 관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원인을 그냥 놔두고 계속 관계를 하게 되면 또 계속 출혈이 있을 수 있겠죠. 20년 전에 자궁과 난소를 절제했다고 하셨고, 뇌경색이 오셨구나. 뭘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에 1년 만에 뇌경색이 와서 6개월 정도 중지했다가 다시 먹고 있다. 이게 뇌경색이 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호르몬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도 호르몬제를 다시 복용을 권하신 것 같고, 이게 20년 전에 또 자궁하고 나서 다 절제하셨구나. 그러면은 호르몬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궁과 난소가 다 없다면은 순수하게 에스트로겐으로 이루어진 호르몬제를 드실 수 있어요. 더 안전하거든요. 부작용도 별로 없고. 요즘에는 다 로우 도스, 낮은 용량의 에스트로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약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드시는 거를 권하고, 대신 이제 뇌경색이 왔다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아마 그쪽 신경외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신경과에는 중지하라고, 프로기노바가 순수한 에스트로겐 약이 맞고요. 이게 참 그래요. 같은 산부인과 내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호르몬제를 이제 적극 권하시고, 어떤 분은 뭐 좀 먹다가 말아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 신경과에서는 솔직히 이 폐경이 얼마나 미래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호르몬제 특히 안 먹었을 경우에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심근경색,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가만히 보면은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넘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몸의 균형이 밸런스를 잘 못 맞추니까 뭐 화장실을 나오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시면은 뼈가 뚝 부러지겠죠. 그 다음에 치매. 치매는 또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병이잖아요. 그것도 위험한 병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저희가 호르몬제를 드시라고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런 문제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또 선생님들도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그냥 뭐 안 먹고 살고 있어요. 뭐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먹던데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호르몬제를 먹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만 생각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호르몬제를 안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더 많아.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먹는 게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이제 판단이 되실 거예요. 다만 유방암이 있는 분, 그다음에 호르몬제를 먹을 때마다 너무 부작용이 심한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 외의 분들은 그렇게 결격 사유가 없으시면 약을 드시기 좋은데, 아마 신경과에서는 혹시라도 호르몬제가 이게 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해서 또 잘 모르잖아요. 여성들의 폐경기라는 게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냥 무조건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번 그 신경과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호르몬제를 안 먹으면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데, 또 요즘에는 저용량으로 먹을 수 있다는데, 이게 프로기노바도 1ml짜리, 2ml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ml짜리를 드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거를 한번 얘기하시고. 벌써, 이거 2시가 됐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흘러갔는데, 예. 자, 아무튼, 오늘 3번째 라이브 방송. 항상 할 때마다 이 라이브 방송은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또 미리 공지가 나갈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